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 들어오세요. 자,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서로들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의미 있는 만남들을 또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의미 있는 만남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여러분들 혹시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네, 학년이 좀 높은 친구는 들어봤을 거고, 또, 아직 낯선 지금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돕는 뭐,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돕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어제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 일도 도와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할 때 저는 그 친구가 지금 26살인데 되게 젊음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젊음이 부럽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한테 "저는 교수님의 안정이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 부러운 포인트가 다른데 인제 제가 어 그래도 이제 집은 커졌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집은 점점 커져 가지고 저는 결혼할 때 남편이랑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기생충? 거기에 나오는 그 반지하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의 반지하까지는 아니었지만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 지금 돌이켜 보면 집은 점점 커졌죠. 차도 점점 좋아지고. 그런데 저는 회상해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원룸에서 그 남편이랑 배드민턴 치면서 즐거웠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 지금 제일 행복한 젊음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또 남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막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게 다는 아닌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인제 여러 가지 도와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쪼금 바쁜 일들 마치고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물론 인제 현장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민지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들었죠? 네. 네. 그쵸. 몇 학년 때 들었어요? 저 3 학년. 아 3 학년 때? 그러면 인제 직전에 들었네요. 네. 3 학년 네 1 학기 때 듣고 아 1 학기 때 실습 들었어요. 나갔어요. 실습도 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제 알 수 있죠. 깨달았고 또 배웠고.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는 2 학년이라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4년 동안 친구들한테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 "자원봉사하고 사회복지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 사회복지를 꼭 전공까지 해야 되는지 그냥 다른 사람을 돕는 거를 좋아한다면 그냥 자원봉사를 해도 되고 그냥 살면서 또 착한 일을 하면 되는데 '왜 꼭 전공까지 해야 될까?'라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4 학년 학생 말고 4 학년은 당연히 알 거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왜 4년 동안 이렇게 배워야 될까? 자원봉사랑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 지영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음. 음 뭔가 더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네. 아우 1년 그냥 헛 보내진 않았군요. 민지 어때요? 답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2 학년 치고 답을 잘했죠.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답을 잘 못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사회 자원을 할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냈든 뭐를 했든 간에 그 재원을 나누어서 써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성이 있죠. 결국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에게 가장 맞는 그 프로그램이 무언가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또 예산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야 되는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현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전달 체계 하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오늘 배우게 되는 이제 센터에서 구현이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장에 있다가 또 교수가 되면 바로 멀어져요.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만큼 그 현장을 잘 알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또 실현하다 보면 실천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 하면 그것을 그냥 실천하는 데에 그치지 그것을 또 이론화하는 데에는 또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경험적으로 그 일이 이 클라이언트는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막연히 있지만 그것을 다시 또 어떤 사회과학의 조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또 이론화하는 거, 이 과정은 또 결국은 우리의 도움이 우리하고 코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건강가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정의도 했고 또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론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론을 이제 구체화할 법과 정책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전달되는 전달 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게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미시적으로 구현되는 그 단계인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그 과목에서 3학년 때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지역사회복지론.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 미시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단위가 높은 매조라고 하는데 매조의 단위의 어떤 전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 영역으로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교수님들은 물론 이제 사회복지의 여러 전달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또 그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센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는 그게 어떤 위치에, 그러니까 전달체계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좀 구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센터들은 주로 이제 1차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일부의 그런 기관들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변화된 그 역사가 조금 길지는 않지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빨리 바뀌고 있고 그것을 가장 이제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가족에게서 가장 잘 빨리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빨리 바뀌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센터가 빨리빨리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바뀐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왔을 때 그대로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틀에서 변화되는 어떤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A에서 B로 바뀌진 않는다고요. A에서 A 다시, A2 다시 이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을 때 아,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바뀌었구나, 이런 맥락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참가자가 저 포함해서 19이니까 여러분들이 출석 시작을 남겨줘야겠네요. 다 안 왔는데. 출석 시작 좀 먼저 남겨주세요. 시작할 때. 자, 제가 다음 주쯤에는 전반적으로 그 출결 입력도 하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또
그 응답했던 거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저께가 5월 11일 무슨 날이었는데 5월은 되게 무슨 날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가장 바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언제일까요? 당연히 가정의 달인 5월이겠죠. 그래서 네, 5월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5월에 당연히 뭐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뭐 스승의 날은 별로 관련 없지만 또 21일인 부부의 날이 있고 또 11일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11일은 뭐 성년의 날도 있더라고요. 참. 성년의 날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성년이 되는 나이죠. 네, 맞았어요. 현수가 알고 있네요. 11일은 또 입양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신문 기사 보면 입양과 관련된 기사가 특집 기사들이 좀 나왔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민감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입양 논문을 2편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분주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제가 조금 바빴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바빠지는 그런 때가 됐죠. 자,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제 지금 이제 제일 바쁜 그 달인데 그래서 인터뷰도 사실은 5월 달 하면은 건강센터에서는 5월 달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묻거나 하려면 조금 그것들 피해서 하는 게 뭐 이제 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많은 사업들은 끝나니까 괜찮아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센터가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전달 체계가 쭉 이어지는 어떤 사업 주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역할들은 뭔지, 그럼 이제 그 세팅에 갔을 때 어디와 어디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간다면 뭐 작은 센터도 마찬가지고 큰 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또 복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그런 어떤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루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원론적인 부분인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 해까지는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따로 가르치지만 내년 정도부터는 통합지원에 대한 통합센터로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올해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 사업들은 지금 분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따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맥락적인 상황이 있어서 자, 그런데 자, 먼저 한번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 선배가 만들었던 걸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이렇게 여태까지 배웠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봤어요? 어때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죠? 네, 훌륭한 것 같아요. 긴 시간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말고사로 영상 만든 거를 이제 제가 두고두고, 물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두고두고 잘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여줬던 그 영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부분의 얘기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여줬고 대략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유를 다시 자, 보면 이제 2005년도에 여러분들 제 얼굴 나오나요 혹시? 얼굴이 화면에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아, 저는 안 보여가지고. 이제 2005년도에 건강가정, 기본법, 기본법을, 네, 지원이라고 잘못 썼네요. 건강가정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뭐 이제 가정의 유지 발전, 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 당시에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만 그 지원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다문화 가족은 별도로 센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별도의 전달 체계를 가졌고 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두 개를 이제 나눠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두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합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두 개의 영역을 갖고 있었던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섞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건강센터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건강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였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가족 정책을 배웠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유명한 학자 한 명 누구 기억하라고 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학자 이름 딱 하나 나온다고 얘기했죠. 근데 누구였을까? 못 쓰는군요, 여러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쪽지 시험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캐머만하고 칸 기억나요? 네, 캐머만하고 칸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명시적인 가족과 또 명시적인 가족 정책, 또 묵시적인 가족 정책. 그게 네, 혜윤이 잘 썼어요. 묵시적인 가족 정책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거는 이게 유일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뭐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뭐 일반 그 복지관이 있었지만 복지관도 사실은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처음에 서울에 딱 두 개가 있었어요.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곳하고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실습했던 데인데 남부가 하나, 북부가 하나 80년대 후반에 있었어요. 만들어졌고 90년대에 들어서 겨우 이제 복지관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강센터에게 그 복지관이라는 거는 명시적인 대상들은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지만 그 특수계층 그 사람들을 우선 사업 대상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이제 우선이죠. 그래서 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좀 못 사는 사람이 간다. 이제 거기에 그 이렇게 사람들이 왜 건강센터를 그냥 이용하는데 편안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복지관은 왠지 좀 어려운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만 가는 기관인 것 같아서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센터는 그런 스티그마가 조금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새로웠던 그런 접근이었죠. 그래서 2005년, 6년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얘 말 그대로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이렇게 이원화된 두 가지 형태의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통합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디가 가장 많으냐 하면 요쪽 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요거와 요거는 지금 아직 통합되지 못한 그 기관들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이제 요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형광펜은 안 될까요? 형광펜으로.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제가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육하고 상담하고 문화라는 어떤 삼각 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 뭐 아버지, 또 부모, 자녀, 부부 뭐 이런 관계들에 있는, 그리고 또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 뭐 이런 가족들의 형태가 다양히 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문화,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하나의 그 가족의 어떤 그 관계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 활동들, 그리고 거기에 아이돌봄이라는 가족 돌봄이 가장 기본적인 5개의 어떤 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조금 다르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 통합 부분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뭐가 가장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간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은 뭘까요? 문화? 문화. 문화보다 먼저는 언어 아닐까요? 언어? 여러분들 딱 미국 가보세요. 아니면 뭐 어디를 갈까? 이탈리아 가보세요. 그러면 이탈리아는 또 영어 안 쓰잖아요. 유럽 가면 또 영어를 못 하거든요. 못하는 사람들 많고. 또 영어가 주가 아니라 영어 쓰는 나라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유럽에 영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를 가면 영어도 못하고, 프랑스 가면 뭐 프랑스어 쓰죠. 그 다음에 뭐 체코 이런 데 가면 독일어 쓰거든요. 독일 가면 당연히 독일어 쓰고.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욕구 중에 하나는 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의 대부분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들어온다기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경제력이 낮은 나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아요. 자기 그 본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이제 두 번째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일반 가족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언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성평등 인권이라는 것은 뭐 왜 그러겠어요?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결혼의 결합이 농촌 총각들이 결혼할 사람들이 없어서 시골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촌 총각을 결혼을 이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학력이기보다는 이제 학력이 낮고, 또 이제 경제력이 조금 낮고,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능력이 조금 적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결혼을 이제 상당 기간 한국 사람하고 못하고 나이가 많은, 이제 여러분들도 언론에 보면은 뭐 그 다문화 고부 갈등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결혼들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 내의 어떤 위계 관계가, 그리고 또 그 가족에게서는 이제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국내 어떤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야 국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남편이 나의 국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족 내 위계 관계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많이 생겼고 실제로 그래서 성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담길 수 있었던 이제 내용이죠. 상담은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같은 부분이고 교육과 문화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우선순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담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두 센터가 각각 존재를 하다가 뒤에도 각각 그 약간 나오지만 이제 통합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지역의 그 이 두 센터 중에 도시 지역과 또 농촌 지역에는 또 수요가 다른데 지방과 그 수도권에는 조금 수요가 달랐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주로 생겼던 것은 건가일까요? 다가일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가 건가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다가라고 부르고. 자, 수도권에 더 필요했던 건 건가였을까요? 다가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잘 써주고 있다시피 네, 건가가 더 필요했겠죠. 그냥 일반 가족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족도 도시 지역에 더 많기는 많아요. 수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지방에는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뭐 고령화로 따지면은 굉장히 농촌 그 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게 많잖아요. 뭐 60대만 해도 젊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년기, 중년기 주로 이런 그 교육이 필요한 예비부모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방에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다가를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선 설치를 지방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이런 데에는 주로 다가를 먼저 우선 설치하도록 권했고 건가는 이제 도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것들이 성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또 다가를 만들면 또 쉽게 건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하나 있다면 그 안에 방 하나만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건가는 초창기에 1억 남짓밖에는 예산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한 1억 몇천 이 정도밖에는 예산이 없었어서 인건비만 주면 됐거든요. 뭐가 돈이 필요하겠어요? 교육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어요? 상담, 문화 다 돈은 안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각각 세워졌다가 건가를 하는 데에도 다과를 그냥 세웠고 다가를 하는 데에서도 건가를 조금 세우는 이런 성향이 생겼어요. 이렇게 경향이 생겼고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말을 해주는 이유는 바로 요게 생긴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게 바로 이제 통합센터인데 2014년도에 자, 어떤 전달 체계가 다양해지는 건 좋고 여러 센터들이 그러니까 건가가 많아지는 건 좋죠. 그런데 건가하고 다가가 각각 있는 거는 효율적인 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건가를 이용하는 그 대상자하고 다가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결국은 다른 것인가?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차별이 되는 거 아닐까? 다문화 가족에게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족 어떻게 보면 다 한국 가족인데 한국에 들어온 국내에 이제 국적을 취득한 그리고 또 당당하게 한 가족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의문 때문에 통합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야기가 되어 왔고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이제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통합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법들 그 근거 법들이 결국은 다르지 않고 이 내용들이 본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돼야 한다면은 그것들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대상자들만 다른 것이지 그 본디에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 하나의 그것을 합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통합을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또 효율적이죠. 효과적이고. 근데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공유해서 쓰고 또 공간도 같이 그리고 또 어쨌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개의 센터가 이제 다른 위탁기관을 가졌을 때, 다른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을 때가 문제였죠. 하나에서 두 개를 하고 있었던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센터장이 둘인 것이고 거기에 각각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장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센터장 한 명이 이제 포기한, 그러니까 뽑힌 그 센터장이 자기 직원들을 또 데리고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통이 꽤 있었죠. 그랬는데 그래도 다 합해지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랬는데 상당 기관은 이제 합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 앞과는 다르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영역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족 관계, 돌봄, 생활, 공동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가족 돌봄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지역사회 연계, 공동체 이렇게 연결이 될까? 자, 이 나머지 세 개는 여기에 흩어모여를 지금 했죠. 각각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지금 이 카테고리가 또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제가 건강에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교육 상담 문화로 나누지 말고 이런 영역으로 나누자라고 해서 다시 그 카테고리를 나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걸로 돌아왔어요. 그거 별로다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온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바뀌지 싶어요. 요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심플하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 상담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한데 여기에는 이것들이 다 속해 있으면서 또 여기에 것들을 또 담으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사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조사하는 대상자들은 결국은 이제 요 형태의 어떤 하위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이 된 센터라면 이 카테고리를 따를 것이고 통합이 되지 않은 센터라면은 아마도 그 홈페이지상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만 돼 있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통합이 된 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에는 이런 카테고리로 되어 있을 텐데 과연 이제 어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지금 203개가 전국에 있는데 지금 서울이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적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자, 지금 이제 처음에 아까 14년도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통합을 이제 22개소를 통합을 시범으로 했어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두 개의 같은 위탁기관을 가졌던 센터들이 처음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78개에서 100일 쭉 늘어서 203개소까지 늘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전국에 건강센터 18개, 다가센터 25개는 아직 합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아마도 제가 예측할 때는 이제 일단 개소 자체가 틀리잖아요. 여기가 더 많다는 얘기는 위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은 지역 내에서 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치해 있고 203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안에 이제 요게 결국은 합해지면 18개 정도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제일 많고 경기하고 그다음에 의외로 전남하고 경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어디가 부족해 보여요.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니까 통합센터가 지금 그 전국에 위치되어 있는 위치가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제주도 뭐 2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울이 25개, 그다음에 경기가 26개인데 제가 인구를 찾아봤어요. 서울이 958만이고요. 경기가 1347만이에요. 경기도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전남은 184만,
경북은 263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경기도로 따지면 여기에 지금 경기도가 서울보다 하나 많지만 인구가 거의 400만 정도 더 많거든요. 잘 보여요? 네. 안 보이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비디오 클립 그걸 눌렀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로 볼 때 지금 자, 전남은 184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경기도가 지금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배 정도는 많죠. 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경기도 굉장히 숫자가 적은 걸 볼 수 있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 채연이 수원에 살잖아. 그치? 저도 이제 수원에 사는데요. 그 수원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그런데 기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전남이 지금 184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1개예요. 근데 수원은 몇 개일까요? 이 통합센터가. 맞춰보세요. 수원이 100만이 넘는데 몇 개일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3개, 5개, 9개. 그럴까요? 2-3개? 네, 그래야 정상이겠죠, 사실. 채연이는 몇 개 같아요, 지금? 오, 정답이 나왔어. 9개까지 얘기했는데, 누가 한 개 얘기했지? 네, 민종이. 네, 정답이었어요. 채연이 8개? 그렇게 많으면 좋게? 우리 취업도 잘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수원은 1개예요. 1개. 왜냐하면 시도별로 이렇게 지자체마다 1개씩 세울 수 있어요. 수원시는 경기도 수원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1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울 수 있는 그 여건은 됐죠. 근데 확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구가 우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구가 4개인가 그렇죠? 그러면 4개를 원래 세워야 되죠. 근데 충남 천안 어때요? 천안시 충남의 천안시에 1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1개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지방은 굉장히 많죠. 경북도 263만인데 지금 20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도권의 지금 기관이 굉장히 지금 모자른 상황이에요. 지금 인구 비례로 보자면 수원에도 적어도 4개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마다는 있어야 돼요. 130만인가 뭐 인구가 이런데 거기에 1개밖에 없는 거를 저는 그래서 아예 이용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가족 상담 저도 받고 싶은 때 있죠. 그런데 가족 교육 이런 거 하고 싶죠. 그런데 여긴 선착순이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그 130만의 그 경쟁을 뚫고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포괄성이라는 데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 이 센터들은 훨씬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확대를 어떤 형태로든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보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예산은 대략 이제 가형, 나형, 다형, 뭐 라형, 마형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통합형이냐, 단독형이냐, 그러니까 건가만 하고 있는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독립형이냐, 또 다기능화냐, 이제 이것만 하냐, 이제 다른 것까지 같이 하고 있느냐, 다가센터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름이 좀 다르게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가형부터 마형에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게 4억 4천이 제일 많고요. 2억 5천 이 정도가 이제 단독형으로 다문화만 할 때는 2억 5천 정도 예산이 있죠. 자, 생각보다 예산이 어때요? 4억이면 예산이 큰가요? 2억이면 예산이 큰가요? 인건비만 해도 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센터에 한 다섯 명만 있다고 해볼게요. 5명에
한 3천만 원만 해도 1억 몇천이에요. 5명만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이 작은 예산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이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미 요만큼만 해도 이게 할 생색은 다 냈기 때문에 더 만들 그 필요는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일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용할 정도로 하려면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선 사업 대상이 있어요. 저소득층이 우선 사업 대상이에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저소득, 물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원시만 해도 노인복지관도 많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많고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공과 다가 이 통합센터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나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센터를 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의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제가 참 저는 그 쓰고 싶은 논문이 많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늘 안타까운데 언젠가는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건강센터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논문도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굉장히 적은 형태의 적은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들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이제 이 뒤에 얘기는 이제 앞에 얘기 거의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얘기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전달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상위 기관에는 여성가족부가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센터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부분들, 위탁을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그 관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건강가정기본법 관련해서 그 법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주요 사무는 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일들은 여기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 얘기하면 시도 시군구가 있죠. 시도라 함은 요거를 포괄하는 곳이에요. 또 포괄이라 하면 또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북구 뭐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괄하는 건 서울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일선의 그 기관으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만 여기는 물론 직접 만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주로 그 지자체만의 특성을 가진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거는 또 이 일선의 센터에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직접 서비스 하기도 바쁜데 언제 연구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별 특성에 맞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지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내려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직접 이제 서비스를 수행하고 또 이제 여기 이쪽 전달태계는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먼저 내려주고 그다음에 시도에서는 다시 시군구로 내려주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군구의 역할이 가장 많죠. 그래서 시군구가 직접 이제 가장 밀접하게 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시청하고 되게 밀접하게 있어야 되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지 그 담당 직원들이 거의 이제 위탁과 관련한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고 좋은 결과를 열심히 잘했다. 항상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주로 담당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도하고 시군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사업비 관련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현황 여기에서 이제 성북구, 뭐 어떤 구, 천안시 이런 데서는 다 자기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요즘은 다 보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막 인기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보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되게 서로 긴밀한 관계가 조금 필요하죠. 그리고 또 건강센터나 통합센터 모두 이제 공간의 문제가 항상 그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또 사람들이 은근히 구청에 많이 와요. 볼일을 보러. 그리고 홈페이지도 접속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구청에 접속하는 일 거의 없잖아요. 저도 일하기 전에는 뭐 구청에 접속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은 은근히 여기에서 뭐가 행사가 있나 아니면 뭘 주는 거는 없나 이런 것들을 보러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보를 담당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원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제 거대 기관인데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캡처를 했는데 여기가 조달청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지금 같이 이게 여기 요 건물인데 여기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그곳에 건강가정진흥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제가 얘기했던 양육비 관련해서 이행하는 그 원 그것도 이제 거기에 같이 입주를 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이제 여기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도 같은 경우는 그 시의 도 이렇게 그 시도 지자체 안에 것만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전체 전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인력들이 박사급 인력도 꽤 많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정책 관련해서 시범 사업도 하고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역량력 강화 교육 이제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적 관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센터들은 다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받는 기관들은 어디에서도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적인 평가를 꼭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담당한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제는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는 이제 이런 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운영위원으로 있는 데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예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이어서 이제 거기에 의미를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건가하고 다가하고 같이 있어요. 공간이 꽤 괜찮죠. 공간이 이 정도면은 건강센터 중에 꽤 큰 건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백석대학교 위탁한 천안시 봤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 건물이 다가 아니고 한 층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층을 쓰다가 또 이제 지하 거기를 이제 공동육아 그거 하는 거 또 빌리고 또 이제 다른 한 층은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하던데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라서 근데 어쨌든 저렇게 단독 건물로 굉장히 큰 걸 갖고 있는 건 꽤 큰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재단이 미랄복지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이 꽤 크죠. 그러니까 저렇게 건물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단독 건물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차 접치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되게 좋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위탁기관으로서 이제 시도나 시군구에서 볼 때 이제 단독 건물이 있으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역량 강화,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동영상에서도 조금 나왔던 얘기지만 가족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조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이제 자기 조에게 맞는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강의 계획상 한 주 정도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써줬던 얘기들 조금 볼 시간을 가질 텐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이제 가족 역량 강화 이제 결국은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역량이 강화돼야 또 힘을 갖고 또 다른 가족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대상자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맞는 특성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자, 여긴 어디까지 하고 맞춰야 될까요?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네, 앞부분을 제가 좀 길게 했나 보네요. 네, 그래도 좀 쉬었다 가는 게 낫겠어요. 지금 25분이라서 원래 말하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한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게요. 자, 다 들어왔을까요? 자, 출석 시작. 들어온 친구들 남겨주고요. 자, 제가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갔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그 얘기를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치 기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 주민이 접근이 편리한 곳에 만들어져야 되고 공공성 확보하는 거, 그리고 또 공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지관은 여러분들 법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법인이 위탁을 주로 잘 하게 되고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리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사업비를 주는데, 여기는 아까 봤듯이 여러분들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교육하고 상담, 또 문화 이런 것들 프로그램 하려면 다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이 요즘 다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간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건가든 다가든 뭐 요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김치 만드는 거, 다가의 어떤 그 대상자들은 김치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화를 습득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뭐 부엌이라든지 어떤 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온 거고, 육아나눔터 이런 것들도 다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안전 책임보험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요거를 삭제한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삭제를 했는데, 예전에는 신규 설치 시에 다문화 센터가 설치된 지역에는 독립형은 배제하고 다기능화를 우선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된 시골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따로 건가는 잘 안 만들어줬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러한 그게 아예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 부분이 그렇게 권장사항은 아닌 것이 이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다는 거, 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기관을 다 할 수 있는데, 위탁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센터들이 다 위탁기관인데, 어떤 데서 위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는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학교, 또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당연히 되고요. 비영리 단체 이런 데들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시범 사업할 때 이렇게 세 개를 했어요. 학교에서 하나 위탁을 받았고, 복지관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직영할 수도 있어요. 직영 혹은 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직접 운영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그런데 어디가 좀 제일 안 좋았을까요? 세 군데 중에 결과가 이제 평가를 했겠죠. 그 기관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공무원들이 직영한 곳, 학교법인에서 위탁받은 곳,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위탁받은 곳, 어디가 제일 못했을까요? 나머지 둘은 비슷했어요. 맞춰보세요. 학교가 제일 떨어졌을까요? 학교에서. 학교라 하면 그 건강가정 관련된 그 학과에서 만든 센터가 이제 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주로 이제 교수진이 운영진이 됐었죠.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리고 복지관에는 이제 관장님이 계시고,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 같이 있었겠죠. 그런 데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실적이 떨어졌던 거는
공무원들이 직영했던 곳이었어요. 세 군데 중에 여수에서 직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위탁으로 가자, 직영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때는 직영은 권장하지 않았고 이제 위탁의 형태로 공무원들이 직영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일을 많이 하면 벌리면 벌릴수록 그 일거리만 많아지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그 사회복지사 같은 혹은 건강가정사 같은 사명감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이제 주로 학교하고 사회복지 법인이 위탁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까지도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영리 단체라는 거는 다 이렇게 협동조합, 특히 뭐 이런 데는 공간이 또 작은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건강센터가 포함이 2018년도부터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장이 되는 곳이었고 건강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장이 되지 않는 그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두 기관이 결국은 직원의 인건비가 어디가 더 많았냐 하면 그 다가센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관이 왜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이 인건비가 다르냐라는 어떤 불만도 생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합하게 된 그런 계기들에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건강센터가 포함된 계기는 이제 이것들이 합해지면서 결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제 포함이 되었고 결국은 그 전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사회복지사업법 얘기를 했냐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을 이제 남겨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그 센터에 다시 쓸 수 있고 또 서비스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거, 예전과는 달라진 이유가 그거에 근거해 있다는 거를 좀 배경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센터 조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대상별 분류형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 건강센터랑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자, 1유형 대상별 건강가정 사업팀, 다문화가족 지원팀, 운영지원팀 여기 특성화는 이제 뭐 별도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교육 이제 그 어떤 기능별로 교육 컨설팅, 상담 사례, 문화사업,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묶은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이게 이제 두 개가 합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융합이 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기능별로 섞이기는 다른 센터가 두 개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은 조금 두 개의 센터가 합해지는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하고 제가 보여지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길게요.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필요한 거는 이제 3,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는 거 이제 어떤 사업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조사했었던 그런 그 사업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영역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앞부분은 제가 패스할게요. 사업에 대한 개괄,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번 주차에 수업 준비할 때는 제가 그 올려놨던 가족사업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 책자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년 그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거를 지침서처럼 이렇게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근거로 하는 거죠. 뭐 인건비를 주는 거 얼마냐, 그리고 휴가를 뭐 언제 쓰냐,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 어떤 강사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직접 이제 뭐 건강가정사가 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강사를 모셔요.
어떤 각종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문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는데 그 강사들의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가 그 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도 다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부분이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통합서비스센터에서는 아까 본 대로 우리가 형광펜을 좀 자, 가족 관계나 돌봄, 생활, 지역 공동체 이렇게 이제 4개의 영역을 가지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교육상담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오던 것이 흩어모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가정하고 다문화 가족으로 융합되는 어떤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이제 정착이 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관계와 생활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리고 돌봄 안에는 또 생활이 포함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카테고리를 정할 때 물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또 관점을 가지고 했겠지만 또 항상 성공적인 건 아니에요. 그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시도들을 하지 않을까. 이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면 이제 다시 이제 세팅을 새로 하죠. 그래서 통합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수행 사업을 모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연계한다는 거는 통합서비스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는 중요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단일 하나의 목표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통합성을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면 좋겠죠. 당연히 하나를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단일 프로그램에 상담만 해서 좋아질 수도 없고 교육만 해서 좋아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자, 한부모 가족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본다 그러면 돌봄이나 아니면은 밖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나 둘 중에 하나는 둘 다를 해야 되니까 어딘가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부모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들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 이 아이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또 집단 상담 같은 것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아주 취약한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 미혼모가 한부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례 관리를 제공해야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야만 그 대상자에게 어떤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대상자들이 뭐 많죠.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 취약가정이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은 특히 이렇게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어떤 연계해서 또 이 연계라는 프로그램 간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기관 간의 연계도 또 필요하죠. 우리가 건강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인근에 이제 여러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상담도 상담의 범위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정신건강 쪽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연계를 해야 되겠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관 간의 연계, 또 프로그램 간의 연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4개 영역이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표는 이제 기억을 조금은 이제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요번 주에 제가 그 영상을 그 이렇게 막 길게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좀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센터, 여러분들이 그 있는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한번 좀 써주세요. 뭐 서울시 무슨 구까지, 무슨 도, 무슨 뭐 군, 뭐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다들. 수원에 많이 사는구나. 천안시, 고양시,
수원시, 천안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분담에 사는구나. 천안시.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이 클래스에는 이제 서울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시에 이제 들어가요. 안양시에도 하나 이제 지자체에 큰 의지가 없는 한은 2개 있기는 어려워요. 천안시에 하나, 수원시 하나, 또 용인시도 1개일 거고 또 인천 아마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전은 직할시이기 때문에 인천도 마찬가지. 그런 데는 지금 더 있을 수 있죠. 서울과 같은 거니까. 수원, 천안, 고양. 네, 없어요. 다 하나씩인 것 뿐이네요. 우리는 지금 화성시 하나, 공포 있어요. 하나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 있잖아요. 거기 지역사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통합센터 거기 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사업들을 하고 있겠죠. 바로 이 중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1시간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보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사업 영역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정리하는 거 그걸로 이제 수업을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갖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다문화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또 여기 다문화 이거 다문화 또 이거 다문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다문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섞여 있죠.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지금 여기 가족 상담 지우고요. 여기 요거하고 요거까지가 다문화예요. 그래서 이 2개가 가족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부모의 역할 지원이다. 그러면 각 생애 주기별로 이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역할을 지원한다. 또 이혼 전후 가족 지원, 또 이제 가족 상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는 자 보면은 우리가 교육 상담 문화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고에는 보면 기존에는 교육 상담 여기 이제 카테고리로 교육 상담 문화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이 영역별로 관계다 돌봄이다 이거는 어떤 생활에 대한 지원이다 지역 공동체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걸 지향한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를 별도로 이렇게 묶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정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서 보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거 내용은 안 나와요. 다음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센터에 근무하는 그 사무국장한테 좀 특강을 부탁을 해서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들려줄 텐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는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그 날에는 제가 이제 좀 그걸 정리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해요. 다문화 가족 기본법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지원하고 기본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뭐 쉬운 거예요. 그냥 많이 보이는 초보 아빠 육아 성공. 이제 요즘은 아이를 좀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라는 것이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낳으면 되게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많이 낳지 못하고 적게 집중 투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5명 이런 것들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자 과연 이거는 어디에 들까요? 초보 엄마 육아 성공, 초보 아빠 육아 성공.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양육하고 싶으시죠? 라고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 앞에 여기에 자, 어떤 걸까요? 어디에 들까요? 어느 거에 포함이 될까요? 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다면 네, 관계 내에서 또 그중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부 역할 지원은 아니죠. 이혼 전후 가족 지원도 아니죠. 가족 상담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남은 건 하나죠. 부모 역할 지원이죠. 부모 역할 지원. 네, 잘 써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은 바로 저것의 하위에 하나의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에 무엇을 기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져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저 영역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업인데 이번 학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이 표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데도 있고 이게 필요한 데도 있죠. 예를 들면 한부모가 그 맞벌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아주 그 관련이 꼭 되겠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도 될 수 있고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부부 역할 지원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 됐다? 그러면 이혼 전후 가족 지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주 상당수 많은 얘기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프로그램은 이 지금 사업 영역에서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 관계라 함은 자 우리가 그걸 다시 쓴 건데 부모 역할 지원, 가족 관계 내에서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부부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와 부모 말고도 다른 역할도 있겠지만 이제 이 두 가지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가족 특성에 따라서 부모됨의 의미는 다 다르죠. 그런데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또 성인기, 특히 이제 요즘은 캥거루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이제 큰애가 지금 21살인데 이제 독립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애가 30살까지 나랑 같이 산다 그러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캥거루 가족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부모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도 이제 사생활이 필요해요. 그런데 답답한데 독립하라고 해도 독립도 안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이 존재하고 있는 가족 상황에서는 그 가족들도 지원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역량 강화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 역할 지원에 해당되고 마찬가지의 부부의 역할 지원, 그다음에 이혼 전후 가족 지원, 이혼 전후 그다음에 가족 상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집단 그 개인 상담이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네, 제가 다 했는지 네. 지금 이제 그 가족 상담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이걸 PPT를 구성을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지금 바뀐 부분, 가족 관계라고 바뀌었죠. 그 부분은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족 교육성. 이거는 예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한 것은. 그래서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남성 대상 교육 꼭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유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했었어요.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관계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통합 지원을 해야 되는 좀 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사실 명확하게 조금 다가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전 것도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옛날 것도 한번 더 괜찮은 거를 한번 보여준 건데 가족 상담은 이제 개인 상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같이 올 수 있죠. 근데 가족 상담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개인 상담 있잖아요. 그냥 한 사람. 그것도 그럼 가족 상담인가요?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거에 대한 상담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나의 학교 생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이 건강센터의 대상일까요? 개인 상담이 가족 상담 그 건강센터에서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이게 이제 참 딜레마인데 여러분들 그냥 그 건강센터를 좀 잘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가까이에 기관이 있다면 이용해 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담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은 학교 상담도 이용할 수 있죠. 그 학교에 와서 그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 상담, 진로 상담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건강센터는 가족 상담이 무료잖아요. 근데 일반에 그냥 가면은요. 저도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데 받은 경험이 있어요. 이제 가족 문제가 항상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찾아갔는데 시간당 얼마게요? 그냥 사설로 하면 어느 정도 최소가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여러분들 생각에 한 선생님이 나랑 이제 어떤 상담의 훈련을 받고 그 상담을 하려면 그 어느 정도 받으면 합당할까라고 보면 그럼 얼마일까 시간당? 적어도 10만 원은 되지 않겠어요? 10만 원. 그죠? 예, 10만 원은 받아요. 그냥 적어도 8만 원이에요. 그런데 뭐 5만 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훈련을 제대로 지금 훈련 중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5만 원은 힘들어요. 근데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저기에 센터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은 시간당 10만 원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많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상담이라고 지금 개인 상담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개인 상담을 과연 이제 그 건강센터에서 할 것인가?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양해야 되겠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지양이고 가족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가족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가족이 같이 오기가 어려워요. 부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혼자. 그리고 또 부모 자녀 관계에도 먼저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혼 청소년,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확대된 것 중에 하나가 임신 갈등 상담이에요. 비혼 청소년.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전문가들을 지금 2명씩을 뽑았어요. 센터에서. 그래서 이 임신 갈등 상담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개인 상담이나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이 또 있죠. 집단 상담은 한부모라든지 조손이라든지 이제 이런 같은 문제를 겪는 이혼 가족 이런 가족들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영역이 가족 관계로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교육 사업, 그다음에 상담 사업, 이제 여기 상담을 아예 시간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면은 여러분들 건강센터가 제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담센터, 이 센터 안에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명이나 뽑겠어요. 아까 예산 받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뽑겠어요? 거기에? 그럼 그렇지 못하잖아요. 초창기에는 1명씩 뽑았어요. 상담 선생님 1명, 문화 1명, 교육 1명, 그 다음에 그 사무국장 1명 이렇게 있었다면 그 다음에 행정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선생님은요, 상담을, 자, 월요일 날 지금 몇 번 잡혀 있어요? 7번 잡혀 있죠. 자, 한 선생님이 7명 상담을 7시간 해보세요. 1시간 동안. 소진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상담을 그렇게 길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그 개인 상담 부분은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상담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학원생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초기 상담하고 또 그냥 일반 상담하게 하는데 그냥 그런 건 사실은 변칙이죠. 왜냐하면 상담은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자격을 갖고 자격증을 받고 이제 그 자리에 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담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
이제 요렇게 진행이 이게 시간까지 되어 있는 건 제가 좀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혼 전후 상담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그다음에 적응 문제, 이혼하고 나서의 적응. 자, 여러분들이 이혼하고 나서 이혼 상담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어떤 걸로 처음에는 이거 도입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 그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왜 이혼을 하려는 사람을 자유를 막냐라고 해서 이혼 전후 상담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혼을 막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상담을 이혼하기 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답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80% 정도가. 네,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지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그래도 그동안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었다고 이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그것을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혼율, 그러니까 이혼 건수가 있잖아요. 접수를 해서 그냥 상담을 안 받았던, 받았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받았던 사람들의 그 취소율이,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홧김에 이혼하자. 그리고 이제 들고 서류 들고 접수하고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2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 마음은 반반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막으면 그 상황이 안 깨지는 거고, 이제 끝까지 가면은 자존심 싸움 때문에 끝까지 가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정말 이제 완전히 깨질 만한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바뀌기는 어렵죠. 정말 뭐 폭력이 있다든지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어렵죠. 하지만 효과가 있는 걸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그래서 전문 상담 영역들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이 가족 관계라는 게 구성돼 있고 여기에 가장 많은 영역이 가족 관계가 이제 들어 있어요. 여기 공통사업 기본 사업으로 좀 해주세요. 기본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집단 상담 같은 경우 한부모 가족, 또 한부모하고 자녀 어려운 대상이죠. 그래서 이 대상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한부모가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라고 하려면은 너무 저소득이어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부모는 사실 그 한부모 자체로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소득의 관점으로 소득이 낮은 한부모만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높은 한부모도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고 가족 관계는 이제 요 다문화가 있지만 다문화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거라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에는 가족 구성원이 이제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 그래서 가족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는 근데 또 여기에는 제가 아이러니한 게 여기에 가족 돌봄의 그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참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기본 사업에 안 들어가 있고 이 뒤에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또 별도 예산에 의한 추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은 하는 센터들도 있고 안 하는 센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센터들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 예산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 사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기관을 봐도 다 이게 있다. 다 이게 있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모든 센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거는 다 하고 있지는 않고 아이돌홈 같은 경우에는 꼭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도록 되어 있진 않아요. 아닌 기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예산으로 덧붙는 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역 안에는
지금 가족 돌봄 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별도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자, 그래서 가족 기능에 취약한 이 가족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돌봄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족 돌봄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부동생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자녀 대상 돌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두 가족 봉사단, 가족 품앗이, 그리고 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돌봄이라고 영역을 지었는데, 저는 이것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돌봄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족 생활은 이제 여기에는 가족 생활에 따라서 어떤 고충에 대한 부분 상담하는 거하고 생활 정보 제공인데, 주로 이제 여기에는 맞벌이 가정만 그 건강센터에는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가정들이 일가족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제 직장 내 고충이나 가정생활 정보,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의 이제 양립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맞벌이들이 참 프로그램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 이제 원래 그 관심 있는 프로그램, 자기가 이렇게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논문도 이제 저 관심 있는 거 쓰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일가족 양립을 좀 해결해 보고자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완전히 실패할 뻔했던 게 이제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퇴근을 일찍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퇴근이 9시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 주로 맞벌이가 초기에 어렵죠. 애들이 어렸을 때. 근데 초기에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들 보느라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모집을 했다가 왕창 망할 뻔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모집이 되게 어렵죠. 그럴 때는 저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항상. 그러면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교육 같은 경우는 같은 거죠. 뭐 여자도 직장에 있으면 어머니 교육도 좀 찾아올 수는 없을까요? 왜 꼭 아버지만 찾아가야 될까요? 그 아버지 교육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교육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 있기 때문에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일가정 양립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들 하는 게 이제 주로 가족 생활에 대한 부분 중에 일반 가족은 이제 그 부분이고, 나머지 셋은 아까 얘기했지만 통번역, 취업, 초기 정착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이죠. 그래서 통번역은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강점이잖아요. 자기들의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강점이죠. 대신에 한국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처음에 이제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 다문화 쪽이고, 이 부분은 가족 생활에 대한 부분은 주로 여기가 더 많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특히 이제 4차에서는 이 지역 공동체를 강조하고, 점점 이제 이게 가족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를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그리고 가족 친화 사회 환경, 다문화 인식 개선,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봉사단은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으로 이제 여기 가로 안에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영상은 다음 시간에 그 영상에 포함시킬게요, 제가. 그래서 그냥 육아를 사실은 지금은 독박육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독박육아라는 게 왜, 독박육아가 왜 있을까? 옛날에도 다 그래,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명도 키웠는데 왜 한 명은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같이 키웠어요, 아이들을. 적어도 부모님도 계셨고, 또 마을에도 있었고, 또 내 형제도 여러 명이었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나 혼자 또 아파트 한 안에서, 집 안에서 한 사람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하려면 아이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이는 거죠. 아이를 계기로.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 공간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같이 품앗이를 해주는 형태. 이것도 역시 맞벌이 가족들 좀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가겠어요, 돌봄에. 그래서 거의 비맞벌이들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거는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도 나도 아이를 똑같이 키우고 있는데 꼭 이제 전업주부들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항상 많고 우리는 이제 참여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소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사랑의 날은 이제 정시퇴근 캠페인 이제 정시퇴근 하도록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더 늘려면 정시퇴근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동 시간이 전부 다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여자들이 더 안 낳아야 이 사회에서 깨닫고 이제 정시퇴근하는 문화를 만들 텐데 지금은 너무 장시간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것들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이제 다문화 쪽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넣었어요. 일단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아이돌봄, 그 다음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또 취약위기라 하면 이제 가족 역량 강화. 여러분들 아까 그 처음에 그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 동영상 중에 한부모 가족이 만들었던 도시락 카페 이름 혹시 기억나요? 좀 독특한 이름이었는데 기억나요? 네, 안 나는군요. 깜냥소라고 그 깜냥소라는 게 이제 깜냥을 만드는 그 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혼자 아이 키우지만 돈도 필요하잖아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천안시에서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면 좋은데 그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족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 그 자체는 좋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취약 위기 가족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공동육아 나눔터 품앗이 사업. 그다음에 권역별로 미혼모하고 부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일부의 이제 센터들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가 이제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이거 이제 그거고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는 게 이제 현장의 이제 센터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제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원되고 있는 것 중에 시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 상담하고 임신 출산 갈등 상담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낳는 아이는 다 지키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조금은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10대 미혼모 하면은 우리가 좀 행실이 좀 그렇게 보는 이런 시선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들은 참 지켜질 수 있도록 뭐 우리가 출산율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생명 존중의 그런 마음이지만 출산율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이제 이게 전문 인력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거를 사업을 내려보내면서 지침을 좀 줘야 되는데 그 지침은 없이 지금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2명이나 배치된다는 거는 건강센터에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건 큰 건데 아무 지침 없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죠. 자,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있지만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녹화를 할 때 그때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사실은 뭐
건강센터가 생기기만 생겼지 지금 많은 과제들을 갖고 있죠. 생긴 지가 지금 뭐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보지만 아직은 또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그리고 또 1시간 안에 그 안에 담기에는 뭐 양이 많기 때문에 대략 가이드라인만 이런 사업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이다라는 얘기만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조사할 때 어떻게 보면 좀 가이드라인이 돼서 아 이런 영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거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좀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 올려져 있는 동영상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만들어서 하나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써준 그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 사는 곳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영역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조사하는 거, 쓰는 거 제가 양식을 그날 이제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다 한번 써서 제출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금요일 수업은 할게요.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지금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분, 21분 됐으니까 수업 출석 끝 남겨주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앞부분에 좀 길게 얘기를 했더니 좀 시간이 넘었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